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그동안 근 1년여에 걸쳐서 명성그룹 사건을 조사했던 국세청이나 경제계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영동개발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동개발 측에서 10명, 조은행에서 무려 19명이 구속됩니다. 한은행에서 이 정도면 집단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 직후에 도망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수덕사죠? 그렇습니다만. 여기 대검 중앙수사본부입니다. 혹시 거기 이봉래 씨라고 안 왔습니까? 보살님이 다녀가신 건 몇 달 됩니다. 혹시 다른 남자라도 가 있을 수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네, 박 수사관. 소독사 연락 좀 해봤어? 이 안검사님. 방금 통화했는데 거긴 없습니다. 그 불교계에서 이름 깨나 날린 여자니까 여기저기 더 수소문 좀 해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이래가지고서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 그 사찰마다 전화할 거 없이 조계정 같은 데 연락하면은 그 아래로는 한꺼번에 내용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렇군요. 박 차장은 언제 미국으로 나간겨? 9월 15일 날짜로 나갔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어찌 그렇게 눈치를 빨리 채고 출연랑을 챙겨?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하자마자 튄 것 같아요. 9월 말경 영동개발진흥회장 이봉래와 사장이면서 장남인 곽금배는 합천 해인사에 있었다. 이봉래는 사건이 터지기 전 평소 거액을 시주하며 불교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런 면에서는 장영자의 처신과 비슷했다. 한편 그즈음 조은행은 자체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10명을 파면하고 사건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다. 또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서 조은행 전 간부 9명의 신병을 인수하고 이봉래와 곽근배 그리고 고준호 전 조은행 중앙지점장을 수배한 상태였다. 어머니, 아무래도 뭐?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어찌했을까? 오늘만 지내면서 생각해보자. 참, 고 지점장은 어디로 간겨? 준호야, 뉴스 들어보니까 은행 사람들 줄줄이 구속됐나 보더라. 그래요? 누구요? 전 모르겠고 간부들하고 대리들, 일반 행원들 해서 한 20명 가까이 되더구나. 너 말이다. 형님, 저 자수하라고요? 그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낚시만 하면서 평생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겠죠. 저도 그럴 생각으로 이번 화천까지 온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자수하지 그랬냐? 그럼 조사 과정에서도 참작이 좀 될 텐데. 돈을 많이 받았니? 예, 오랫동안요. 이봉래 그 여자가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목돈을 줬더라면 제가 빨리 뒷마감을 했을 텐데 계속해서 찔러주니까 손을 떼기 어렵더라고요.
뭐 돈이란 게 아편하고 다를 게 없지.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못 잊어서 자꾸 돈을 찾다가 돈에 끌려가지. 형님, 낚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형님이 오세요. 준우야, 오전 내내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꽂았어요. 전 역시 이 낚시 소질은 없나 봅니다. 이 낚싯대 형님이 쓰세요. 어이, 준우야. 저 월척 잡으면 탁본 떠가지고 면회 올 때 보여주세요, 형님. 아유, 강원도 화천 형님댁에 도피했던 고준호 지점장에 이어 이복래와 아들 곽금배 역시 해인사 근처 한 암자에서 체포됐다. 국밥장수 아줌마에서 영동그룹의 총수로까지 도약을 거듭해오던 이복래라는 여장부의 여정이 마감되던 날이었다. 그런데 수사가 종결될 무렵 또 한 사람의 구속이 충격을 줬다. 이현승 조응은행장이었다. 행장님, 그동안 이복래 씨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큰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행장까지 지내신 분이 왜 이러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말입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조사 이미 다 됐습니다. 그 행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돈 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젠 거짓말까지 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가 본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총 6회에 걸쳐서 1,000만 원도 받고 7천만 원도 받아서 도합 2억 원 받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못 피하셨습니까? 장영자 사건도 있고 그래서 영동개발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 차 왔다가 갔는데 1,000만 원을 놓고 갔죠? 그리고 그 뒤로 행장실로 이복래 씨가 와선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놓고 갔고요.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미쳤나 봅니다. 나중에 구속되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압구정동에 아파트 한 채 사고 골프 회원권 9장 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행장님, 저한테 죽을 죄 지으신 게 아닙니다. 행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원들한테 큰 죄를 지으신 거예요. 예, 영동개발 사건으로 조응은행의 사고 금액은 총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조응은행의 납입 자본금이 1,100억 원이었으니까 엄청난 사고 금액입니다. 그러니 은행이 존폐 위기에까지 몰릴 수밖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조응은행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금융사고만 났다 하면 어떻게 조응은행이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은행에 합병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죠. 장영자 사건과 이복래 사건, 그때마다 조응은행 소방수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기태 전 조응은행장입니다. 행장님, 1번 전화 받으시죠.
요즘 정신없으시겠지만 주문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주문요? 그게 뭡니까? 전 임원들의 사표를 좀 받아주세요. 뭐라고요? 아, 그리고 행장님, 후임 전무로는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겁니다. 그 은행장과 전무는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합니다. 근데 전무로 외부 인사가 영입될 경우 상황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자칫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건 김만재 재무장관님 지시 사항입니다. 장관님요? 그 송행장께서 조은행을 살리시려고 절 만나기 전에 우선 정치적인 손을 쓰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장관님. 제가 우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전 다만... 압니다. 알아요. 그 송행장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오죽하면 여당 실세까지 찾아갈 생각을 했겠소. 장관님, 은행이 다시 살아나려면 장사가 돼야 합니다. 전국의 영업전망도 여전히 잘 살아있고 행원들도 제가 심기일전하라고 일러뒀으니까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장관님, 그 외부 인사만큼은... 송행장, 그 외부 인사 건은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벌써 내정이 됐단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송행장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송행장 요구대로 해보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저도 어차피 별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해보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흥은행은 2차례의 큰 폭풍에 시달렸음에도 감사를 제외한 전 임원이 내부 인사로 발탁된다. 그러나 조흥은행이 정상 영업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김 장관, 이 조은행 말인데 내부 인사로 줄줄이 채워도 되는 거요? 카카, 이번 영동 사건이나 지난번 장영자 사건이나 극히 일부 행원들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니, 극히 일부라도 그렇지. 사고가 났으면은 본때를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카카, 은행은 결국 은행원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그 은행 일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만큼은 외부 인사로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김 장관이 이래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냥 믿어는 주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은행이 부실해지만 이 자기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대야 한다고. 결국 국민 세금 쏟아줘야 한다니까. 한국은행에다가 강력하게 관리하라고 하라고요. 예, 카카. 명심하겠습니다. 예, 은행장입니다. 송행장. 이번에 조흥은행이 특별융자 올린 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이것만큼은 해달라고 제가 한국은행에 누누이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송행장, 조흥은행이 지금 배당 생각하게 됐어요? 뭐라고요?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할 수 있으니까 특별융자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간판 달고 있는 것만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이렇듯 조은행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정상화로 가는가 싶었는데 IMF 여파로 무너지죠. 그리고는 지난 2006년에 신한은행과 완전히 통합됩니다. 백년은행이라는 자부심도 사라진 겁니다. 이런 결과가 혹시 지난 세월 투명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얽혔던 몇 차례 대형 금융사고가 씨앗이 되진 않았을까요?